안녕하세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영국 교육부에서 12년간 외국어 교육 정책을 담당했던 빅토리아 해밀턴이 겪은 믿기 어려운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고질적인 외국어 교육 실패를 한순간에 뒤바꾼 놀라운 사건, 그 중심에는 6살 소녀의 K-팝 사랑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교육부에서 외국어 교육 정책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빅토리아 해밀턴입니다. 12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좌절을 겪었어요. 영국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프랑스어 캠페인에만 수백만 파운드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스페인어 페스티벌을 열어도 아이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중국어 여름 캠프를 운영해도 학부모들은 차라리 수학이나 과학에 더 시간을 쓰라고 항의했어요. 영국인들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영어를 배우는데 왜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나? 이 벽을 넘을 수 없었어요. 그날도 상사 마거리 톰슨 부서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이제 그만 인정해. 영국인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 그게 우리의 숙명이야. 저는 매번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했고 시험을 위해 잠깐 외우고는 금세 잊어버렸어요. 그런 제가 2024년 10월 어느 금요일 완전히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6살 딸 이자벨 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 듣던 디즈니 노래가 아니었거든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자벨이 방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복잡한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자벨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한국어였거든요. 제 6살 딸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자벨. 제가 놀라서 부르자 딸아이가 활짝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이자벨이 신나서 책상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공책 하나를 들고 왔는데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이었거든요. 비뚤비뚤하지만 분명한 한글로 일기가 쓰여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K-팝 댄스를 췄다. 선생님도 좋아하셨다. 내일은 더 열심히 연습해야지.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이자벨, 이게 뭐니? 한국어예요. 응, 엄마도 읽을 수 있어요? 이자벨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잠깐,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거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된 건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이자벨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해요. 엠마도 할 수 있고 올리비아도 할 수 있고 조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프랑스어를 가르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자벨은 봉주르조차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를 얼마나 오래 배운 거니? 6개월? 아니다, 더 됐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계속했어요. 재미있어서. 그 단순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바로 그거였나요? 엄마, 이것도 봐요. 이자벨이 또 다른 공책을 가져왔어요. 한국어 단어장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스티커로 장식되어 있었고 각 단어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건 사랑이에요. 하트 모양이죠? 이건 친구고요. 이건 음악이에요. K-팝 들을 때 필요한 단어예요. 저는 말을 읽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해낸 일이 저와 교육부 전체가 12년 동안 실패한 일이었거든요. 영국 아이가 자발적으로 즐겁게 열정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자벨, 엄마가 물어봐도 될까?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 이자벨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블랙핑크가 뭐라고 노래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랑 댓글로 얘기하고 싶었고요. 프랑스어는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누가 쓰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한국어는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강요했지만
아이들은 배우고 싶은 것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주말에 저는 이자벨의 친구들 부모님께 연락을 해봤습니다. 오후에 공원에서 엠마 엄마 사라를 만났어요. 사라, 혹시 엠마가 한국어 배우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머, 빅토리아. 당연히 알죠. 집에서도 맨날 한국어로 뭔가를 쓰고 있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학습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스로 사전 찾고 단어 외우고. 프랑스어 배울 때는 절대 안 그랬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어 배우기 시작한 후로 다른 과목 성적도 올랐어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주말 내내 저는 이자벨 친구들의 부모들과 통화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교육부로 출근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하루 빨리 보고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과연 동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믿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일시적 유행이라고 치부할까요? 매주 월요일 열리는 외국어 교육 정책 회의에서 저는 들뜬 마음으로 발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번엔 빅토리아 차례네요. 마거릿 부서장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무슨 우울한 통계를 가져왔나요? 오늘은 다릅니다. 아주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회의실에 있던 12명의 동료들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들 10년 이상 외국어 교육 정책에 매달려 온 사람들이었죠.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들이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국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동료가 피식 웃었어요. 빅토리아, 무슨 꿈이라도 꿨나요? 아닙니다. 제 딸과 그 친구들 최소 15명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요. 한국어요? 마거릿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K-팝 때문이겠죠. 일시적 유행이에요. 10년 전 일본 애니메이션 때도 그랬잖아요. 금방 식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그룹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한국 친구들과 소통하고 한글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프랑스어로는 절대 못했던 일들이죠. 설마 그 몇 명 가지고 현상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정책 분석관 제임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왜 배우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이건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될 기회예요.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라니. 우리가 왜 아시아의 작은 나라 언어를 신경 써야 하죠? 그동안 중국어에 투자한 예산도 회수 못했는데 또 예산 낭비하자는 건가요? 저는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년 동안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언어를 강요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으로 말이에요. 마거릿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빅토리아. 일주일 드릴게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그때 다시 논의해봅시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한국어 학습 플랫폼들의 연락을 취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오후에 왔습니다. 네, 앱 다운로드가 50만이라고요? 한국어 학습 앱 회사 대표가 전화로 알려준 수치였습니다. 그것도 영국 내에서만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놀랍게도 8세에서 18세가 70%입니다. 성인 학습자보다 아동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는 급히 다른 플랫폼들도 조사했습니다. 유튜브 한국어 학습 채널 구독자, 온라인 한국어 강좌 수강생, 한국어 교재 판매량. 모든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화요일에는 소셜미디어 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영국 내 한국어 관련 해시태그 사용이 6개월 만에 200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수요일에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런던, 맨체스터, 버밍엄, 에든버러. 주요 도시의 공립도서관에서 한국어 학습 교재가 모두 대출 중이었어요. 대기자 명단도 어마어마했고요. 목요일 저는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런던 시내 대형 서점들을 돌아다녔는데 한국어 학습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코너보다 크더군요. 요즘 한국어 교재가 정말 잘 나가요. 서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한글 교재는 입고되자마자 품절이에요.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숫자들이 사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영국 내 한국어 자발적 학습자 추정 70만 명 이상. 연령대는 8세에서 18세가 주류. 학습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80%, 또래학습 그룹 형성. 학습 동기는 K-팝이 40%, K-드라마가 30%, 한국 문화 전반이 30%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 아이들의 90%가 즐겁게 배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 조사 결과가 미리 회람되었거든요. 빅토리아 마거릿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수치가 정말입니까? 네,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어요. 70만 명. 우리가 10년 동안 프랑스어 캠페인으로 달성하려던 목표치가. 네, 아이들이 몇 개월 만에 스스로 달성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뭘 놓친 거죠? 한국어에 무엇이 특별한 겁니까?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교육부 장관 비서가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만 긴급 소식입니다. BBC에서 오늘 저녁 특집 뉴스를 준비 중인데요. 제목이 영국 아이들의 한국어 열풍 교육 혁명인가랍니다. 장관님이 브리핑을 요청하셨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BBC 특집 방송이 나간 그날 밤 영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언론사, 학교, 학부모 단체. 모두가 이 현상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빅토리아, 당신이 이제 전국적 유명인사가 됐어요. 마거릿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현장 조사를 가자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교육부 조사단과 함께 전국의 학교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버밍엄의 한 공립초등학교였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것은 교장 선생님의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이 너무 흥분해서 통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복도에서부터 아이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거든요. 교실로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약 30명의 아이들이 원을 만들어 앉아 있었는데 한 아이가 중앙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버예요. 10살이에요. K-팝을 좋아해요. 다른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한국어로 화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버. 이게 정규 수업인가요? 교육부 장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점심시간 자율활동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한국어 클럽입니다. 매일 모여요. 저는 아이들 사이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재미있어요? 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한테 한국어로 말해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제 겨우 한글을 읽는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잘 못해요. 괜찮아요.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정규 프랑스어 수업을 참관했어요.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20명 정원인 교실에 겨우 8명이 앉아 있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졸고 있었거든요. 봉주르. 아니, 봉주르. 한 학생이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매년 학생이 줄어요. 프랑스어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이 왜 배워야 하냐고 묻는데 저도 답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주말에 저는 이자벨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이자벨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이 유튜브 선생님은 노래로 한국어를 가르쳐요. 화면에는 젊은 한국인 선생님이 기타를 치며 한국어 단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댓글을 보니 전 세계 아이들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요. 이자벨이 다른 앱을 켰습니다. 게임처럼 되어 있어요. 단어를 맞추면 캐릭터가 성장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게임 산업의 발달이 언어 교육에도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딱딱한 프랑스어 교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음 주 저는 언어학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존슨 교수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예요. 하지만 중국어도 그림 문자라 직관적이지 않나요? 전혀 다릅니다.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24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요. 디지털 세대 아이들에게는 한글이 훨씬 효율적이죠. 문화평론가 사라 리처드스는 한류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특징은 접근성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보세요. 그들은 처음부터 팬들과 소통했어요. 소셜미디어로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의 언어를 배우려 노력했죠. 그게 언어 학습과 무슨 관련이?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배우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한국 아이돌들은 우리도 영어를 배우고 있어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호 학습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나도 한국어를 배워서 소통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많은 K-팝 그룹들이 해외 팬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호 존중의 태도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온 거예요. 영국의 한국어 교육 열풍을 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한국 방문에서 저는 진정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언어를 수출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정성 있게 공유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교육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야 해요.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2025년 4월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영국 공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가르쳐지는 날이었죠. 아침 일찍 저는 이자벨과 함께 학교로 향했어요. 이자벨의 학교가 시범학교 중 하나였거든요. 엄마, 떨려요. 조금. 아니, 사실 많이 떨렸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 교육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대사관 직원들까지. 빅토리아.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우리 학교가 역사의 현장이 되다니. 9시 정각 첫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자벨의 교실 뒤편에서 참관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젊은 한국어 교사 사라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사라예요. 안녕하세요, 사라 선생님.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12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수업은 예상대로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라 선생님은 K-팝 영상을 보여주며 기본 인사말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신나서 따라했어요. 이제 한글을 배워볼까요? 사라 선생님이 큰 한글표를 펼쳤습니다.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쉬는 시간 이자벨이 뛰어 안겼습니다. 엄마, 너무 재미있어요. 드디어 제대로 배우니까 더 쉬워요. 다른 아이들도 흥분해서 떠들고 있었어요. 나 이제 내 이름 한글로 쓸 수 있어. 나도 봐. 이거 맞아?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한국 동요 배운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평가 결과가 나왔죠. 믿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평가팀장이 보고했어요. 한 달 만에 80%의 학생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기본 회화도 가능하고요. 프랑스어는 1년 배워도 이 정도 성과가.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어요.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의 다른 과목 성적도 향상됐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나도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이 전반적인 학습 태도를 바꿨죠. 그해 6월 첫 학기가 끝날 무렵 대규모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중앙홀에서였어요. 무대 위에는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어로 연극을 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10살 소년 조지의 발표였습니다. 저는 난독증이 있어서 영어도 잘 못 읽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동그라미, 네모, 선. 그림 같아서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어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런던 거리에는 여름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몇 상점에 한글로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봐요, 엄마.
이자벨이 신나서 가리켰습니다. 한글이 이제 어디에나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런던, 아니 영국은 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번엔 더 능숙한 한글로요. 오늘은 꿈만 같은 하루였다. 12년 전 외국어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이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일까? 하지만 이 기적을 만든 것은 아이들 자신이었다. 그들이 먼저 길을 보여줬고 우리 어른들은 그저 따라갔을 뿐이다. 지금 영국에는 100개가 넘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100만 명이 넘는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파급 효과였어요. 한국어의 성공을 본 교육부는 다른 언어 교육 방식도 혁신하기 시작했죠. 이제 프랑스어도 스페인어도 문화와 함께 즐거움과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세상을 보는 창이었습니다. 작은 소녀의 K-팝 사랑에서 시작된 변화가 대영 제국의 교육.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